안녕하세요, 신뢰무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키움 종합 차트 안에 업종 관련 지수 차트 설정입니다. 차트 화면 0600 키움 종합 차트 화면을 보시면 업종이라는 게 있고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을 누르면 이렇게 주식 창으로 바뀌고요. 주식 차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업종을 누르면 이 업종 차트로 바뀝니다. 업종 차트로 바뀌고, 그리고 선물 옵션 누르면 선물 옵션 차트로 바뀌고, 해외 누르면 해외 선물 차트로 바뀝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업종 차트에 대해서 먼저 세팅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차트에 들어가시면 제일 위쪽에 보면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코스닥, 이 종목은 코스닥이죠. 코스닥인데 보통 여기서 코스닥 코스피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투자자별 매매 동향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기야 코스피 누르면 코스피의 차트가 뜨고, 코스닥을 누르면 이 코스닥의 차트가 이렇게 뜹니다. 그 중에서 여기 1을 누르면 일봉이고요. 여기 차트가 이게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 그 다음에 주를 누르면 이게 주봉 차트, 월을 누르면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 차트부터 일봉 차트까지 다 보는 개념인데, 일단 코스닥 차트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저는 보통 여기가 이평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차트 우측에 보면 이렇게 툴바가 있어요. 이렇게 툴바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다 지우고 해볼게요. 요거에 대한 세팅을 제가 다 그려놓은 건데, 이거를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여기 강아지가 내려가던 길, 여기 사람이 내려가는 길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강아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고요. 나 지우겠습니다. 지울 때는 여기 지우개가 이렇게 하얀색 두 개가 있는데, 보이나요? 우측에 여기 보면은 all이 있어요. all을 누르면 전체가 다 지워지는 겁니다. 이게 여기 한 개는 이렇게 여기에 추세선을 끄은 다음에 이렇게 껐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개 누르면 한 개씩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T를 누르면 여기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곳이고요. 이게 텍스트,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텍스트가 이렇게 입력되는 것이고요.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지우거나 all 지우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차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이평선, 이렇게 이평선하고 제가 보이는 이평선은요, 요 핑크색이 242평선,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122평선 라인 설정돼 있죠. 여기 보면 20, 60, 120 따로 적은 240은 화면을 따로 해놓은 겁니다. 이건 482평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주로 보는 게, 중요하게 보는 게 이 122평선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에서는 122평선도 보고 242평선도 보고 481선도 봐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어느 이평선에 많이 지지저항을 받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종목에 이평선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일봉상에 지지저항을 이렇게 기존에 상승했을 때부터 여기 지지됐잖아요. 지지되고 하다가 여기서 이탈하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120평선이 중요하다. 120평선 부근까지 올랐다가 떨어지고요. 여기는 62평선까지 올라오다가 바로 밀려버렸고, 지금 또 122평선 부근까지 오다가 밀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같이 요 밑에 쪽에 있는 RSI 지표 하나, 그러니까 보조지표 거의 안 보는데, 저는 지수에서는 RSI 지표를 봅니다. 근데 RSI 지표를 볼 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부터 요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전은 여기가 70 이상 과매수권이 많죠. 무슨 말이냐면 상승장이라는 뜻입니다. 상승장은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더 튕겨 올라오는 거고요. 이쪽은 하락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파란색이 많죠.
그러니까 과매도권이 많은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제가 늪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늪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과하게 밀리고 과하게 상승한다는 말이에요. 상승 시에는 과하게 상승하고 하락 시에는 과하게 밀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서부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1년 중반부터 하락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개념으로 RSI를 보고 RSI는 보면은 과매수권으로 많이 갔다가 보면 거의 이 과매도권으로는 안 오죠. 눌림도 여기서 겨우 도착하고 여기는 그 부근까지 오고 거의 부근까지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승장에서는 눌림 시에 적당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매수권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과매수권 이상에서 그러니까 한 40 이하부터는 추가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하락장에서는 이 30이 아니고 한 35에서 40 부근까지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RSI하고 요 위에 보면 굵은 핑크색 선이 또 하나 돼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세팅해 놨는데 이게 뭐냐면 상승장에서는 얘를 세팅을 약간 다르게 합니다. 저는 상승장에서는 한 6 정도로 해요. 이거를. 예. 이게 뭐냐면은 엔벨로프 선인데 엔벨로프 선을 지수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과매도권을 잡아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상승 시에는 이 지수를 6 정도를 사용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 여기서 추가 매수, 여기서 추가 매수, 여기서 추가 매수,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곳들이에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곳들. 그러니까 거의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을 줄 안정적인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SI하고 엔벨로프까지. 근데 하락장에는 달라집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는 이 하락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한 7 정도로 변수를 좀 조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7 정도로 낮춰서 요 7 정도 부분에서부터 추가 매수. 요거는 좀 덜 왔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과하게 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과하게 밀렸고요. 이거는 한 20년 만에 하락폭으로 밀린 것들이라서 이런 자리들은 통계에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통계에 벗어났다 하더라도 워낙 심리가 안 좋을 때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 이때는 금리 인상 때문에 엄청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그때는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게 치고 반등을 못 나오면 바로 현금 확보를 해준다거나 이러면서 여기서는 살아남아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보통 이 구간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지만 결국은 주식은 파동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 구간에서도 계속 분할 매수하면서 파동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파동 시에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다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면서 결국은 다시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하락장이 지금 2021년 중반부터 하락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수를 보면 알죠. 보이죠. 이제 여기까지 상승장, 여기까지 하락장이는 2021년 하반 중반기부터는 중반기 이후 거의 하반기부터는 이게 하락장이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일별 손익도 거의 다 수익이고 월별로도 다 거의 다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거를 계속 예측하고 대응하고 예측하고 대응하고 예측은 거의 맞았는데 안 맞는 구간이 이 구간과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악재가 좀 더 나오고 여기는 환율이었죠. 1400원 이상 돌파하는 환율이었어요. 환율 악재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구간보다 더 하락했어요. 그렇지만 그럼 더 낙폭이 세면 결국은 반등은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폭이 세면 반등이 센 것처럼 낙폭이 세면 반등이 센 것처럼 결국은 개미들을 그 반대 매매를 다 일으키고 결국은 반등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통계에 의해서 결국은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죠. 결국은 올라올 때 수익권에서 현금을 다시 확보하면서 다시 또 수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승률상으로는 뭐 95에서 99% 정도의 승률이 나옵니다. 그 종목상으로도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계속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손실이 없이, 그러니까는 제가 왜 이런 주식사업관리라는 매매를 하냐면, 손실이라는 거를 입기 싫은 거예요. 리스크를 아예 배제하자. 리스크를 배제하자는 거죠. 많이 벌지 않더라도 리스크를 배제하고 돈을 벌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겨내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이런 장, 뭐 행보장이든 무조건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고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여기가 70이 RSI가 70이 도달 안 했는데 왜 고점이라고 말하냐면, 여기를 잘 보시면은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 하락장에서의 고점. 보통 사람들은 70이 넘어야 과매수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닌 거예요. 하락장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62 이상이 되면은 이게 과매수권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변수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넘어섰을 때부터 과매수권이다. 여기가 과매수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박스권을 설정해 놓고, 이 박스권을 넘어서지 못하면 요 위에 122평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락할 것이다. 그건 또 여기 구간이 굉장히 큰 지지였던 곳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지였던 곳이 무너진 곳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엄청난 철벽이라는 거죠. 제가 항상 엄청난 저항일 것이다. 그러면 그 저항이 아까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요거를 보는 거고, 보통 저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요. 요거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인데, 요거는 수급을 보면은 개인만 죽으라고 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풀리니까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 개인 투자자가 계속 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외국인 기관은 팔지만, 그러면 뭔가 체질은 좀 개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걸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월봉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가 이렇게 다시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 시장에 돈이 많아졌으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여기 어디서 반등이 또 나오면서 이제 이런 권의 박스권을 만들 거라는 거죠. 이 밑으로 가지 않고 600, 700, 500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엄청난 또 뭐 전쟁,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싸운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악재가 다 반영 거의 된 거니까, 내려가더라도 쌍바닥 만들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방금 몇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보지만은 RSI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개인들의 돈이 들어와 준다는 거.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금융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결국은 개인들의 돈이 많아진 재산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불을 불린 그런 돈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장기 투자로만 가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개념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이 정도 떨어지면 이제 조정하더라도 750에서 뭐 요 안에서 놀고 다시 반등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좋은 호재만 있으면 다시 반등할 거라는 거예요. 예. 아마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시나리오는 짜되,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은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대응해야 돼요. 만약에 내려가면서 어떤 악재나 뭐 이런 시장의 큰 악재들이 계속 더 큰 악재들이 계속 더 된다면, 제가 시황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황에서 글로벌 악재, 글로벌적인 어떤 시황 여기에 어떤 더 큰 악재가 더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외에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이 이 흐름대로,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심리는 위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무너져 내리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상승은 작고 하락은 크고, 상승은 작고 하락은 크고인데,
지금부터 9월달까지는 하락이 클지 아니면 여기 그 저점 그러니까 700 이상에서 여기에서 저점을 만들고 다시 상승할지를 지켜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요. 세팅은 기본적으로 이평선과 캔들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수나 이런 걸 볼 때 이평선으로 추세를 보기도 하지만은 추세선을 끄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을 여기까지는 상승이었고 여기까지 하락이니까 하락 구간에서는 추세선을 어디다 껐냐면요, 요 상단부에다 껐습니다. 그러니까 상단부에 추세선을 꺼서 이 상단부로 사람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락 추세, 이렇게 하락 추세란 말이에요.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강아지가 급격하게 내려갈 때는 강아지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아지가 올라오고 강아지가 내려가고, 강아지가 올라오고 강아지가 내려가고, 강아지가 올라오고 강아지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럼 강아지가 어디까지 갔다가 사람한테 올지 모르지만 갔다 온단 말이에요. 이건 정해졌어요. 이거는 평생 뭐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 정해진 겁니다. 어디까지 갔다가 결국은 강아지가 쫄랑쫄랑 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강아지가 위아래로 쫄랑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평지로 이렇게 평평하게 걸어가고, 강아지는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이러다가 강아지하고 사람이 같이 방향을 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추세를 봐요. 추세에 따라서 그 흐름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 따라서 매매할 때 추세와 지지 저항을 또 봐야 돼요. 그럼 지지 저항은 또 큰 지지 저항과 작은 지지 저항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큰 파도와 작은 파도, 중파도, 잔파도가 있듯이 여기서도 보면요, 큰 파도는 강아지예요. 근데 작은 파도는 또 강아지 안에서 여기 보면은 작은 파동이 있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승, 눌림, 상승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여기도 작은 파동이 있죠. 하락, 반등, 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이렇게 움직이죠.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이런 식으로 짠파도가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파도와 그 대파도를 같이 다 고려를 하면서 서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큰 파동의 파도가 하락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잔파동을 매매를 해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팅은 거의 이제 끝난 거고, 이 세팅 상태에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항상 추세선을 이제 꺼 놓고요. 상단 추세선을 이렇게 사람이 가는 길. 그러면 왜 여기를 안 끊고 여기를 끊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여기를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추세를 끊어 놓고 이 추세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였겠죠. 만약에 이렇게 이때 당시에 추세선을 끌어놨다 하면은 이 구간에서 추세를 살짝 올라탔다가 다시 추세를 깨버려서 저항받고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이때 당시에 만약에 이 구간을 매매를 본다면요,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때의 추세선을 살짝 넘어섰지만 위에 62평선과 122평선 구름대에 대한 저항을 맞고 다시 5일선을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5일선 이탈하면서 이 추세의 대로 그대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도 해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추세선을 끄었을 때 살짝 올라가는 것처럼 트랩을 만들었지만, 제가 이게 우리 지인들한테는 이 자리를 시황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런 1835포인트 하고 요 밑에 820포인트까지의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장장 9일 동안 상단부에서 단봉 또는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날 여기를 돌파하지만 돌파했다가 이거를 바로 깨고 내려오면 이건 트랩이다. 이 트랩이 뭐냐면요, 이게 개미를 꼬시는 거거든요.
개미를 꼬셔서 돌파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꼬시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다 물려버리는 거예요. 개미들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종가로 안착하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돌파한다 막 달라들었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돌파하고 그대로 음봉, 갭 하락, 음봉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죠. 이제 하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의 패턴이에요. 뭐였죠? 쌍봉 만든 거죠. 이게 쌍봉 만들고 그냥 하락하는 거예요. 트랩 만들고.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시황에다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금요일 거잖아요. 그죠? 금요일 거. 코스닥 지수는 상단 저항대에서 짧은 양봉 및 음봉으로 약 7일간 조정 중으로 실적 장세가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으로 미니박스 상단을 돌파해주지 못하면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로봇과 안전등 일부 종목은 빼놓고는 하지 말아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계속 적어놨을 거예요. 이걸 해봐요. 이걸 계속 적어놨죠. 여기도 17일도 계속 적어놨을 거예요. 아마. 계속 적어놨죠. 여기 짧은 단봉, 음봉 조정 쪽으로 흐름이 나오면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하방으로 전환을 예상하면서 조정되면 매매를 할 겁니다. 이 시황에다 적어놨으니까 이거를 꼭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저거를 이해를 해내야 돼요. 차트와 이 개념, 내가 적어놓은 시황을 꼭 같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 보통 지수는 또 터닝을 할 때 이렇게 큼직하게 터닝합니다. 하루 만에 터닝하는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 1, 2주 동안 이렇게 상단에서 신호를 보여주다가 나 힘들어요 하다가 그냥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이제 손을 묶고 한다는 게 이탈하면서 가는 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여지냐? 이걸로 다 보여지는 것도 이걸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아까 지지저항, 중요한 지지저항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지저항 때 왔지, 추세선 상단에 왔지, 122평선 위에서 누르고 있지, 많이 올라왔지, 이러니까, 여러 가지가 하락으로 전환 신호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RSI 거의 고점을 넘어섰지,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그럼 보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62평선인데, 62평선이 좀, 이게 아직도 돌아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상향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좀 더 밀리고 62평선 부근까지 가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중심선이 있는데 이 중심선 부근 800포인트, 일단은 라운드 피겨니까 800포인트까지라고 생각해 봐야죠. 이 정도 62선도 있고, 이 정도까지 해서 반등 나올라나? 이렇게 생각하고, 반등 나오면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면 이제 쌍바닥을 돌파했던 곳, 여기요. 여기 헤드 앤 숄더로 보면은 제일 넥라인이 775포인트인데 요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생각만 해두고 여기서 반등 나올지 아니면 쭉쭉쭉쭉 밀릴지를 상황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여기에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칭 이론으로 하락폭만큼 하락하는 게 있는데요. 하락폭만큼 하락. 그러니까 이만큼 하락했는 종목이 또 하락은 이만큼 했었단 말이에요. 이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때 요만큼 좀 더 떨어진 이유는 여기서 환율이 1300원으로 돌파되면서 굉장히 한 번 더 출렁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750이 그런 저점이었어요. 저점이라고 보면 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나스닥과 같이 비교해 보면. 하지만 투매가 한 번 더 이루어지면서 이만큼 떨어졌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저는 대칭 이론에 그러니까 A, B, C파로 하락을 하고 반등 나오는 곳이다. 그러면 내려가면 중요한 자리가 750이 중요한 거거든요. 라운드 비교가. 그래서 이런 자리들로 생각해 두고 이런 자리에서 반등 나오는지, 이렇게 반등 나오는지, 어디 반등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매매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락 출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하락 출발은 차트만 보면 안 되고, 차트와 관심 종목들,
이 주도 테마의 관심 종목들 이거 같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락 종목 수 이것도 같이 봐서 그 다음에 외인 기관의 매도세 이것까지 다 같이 조합을 해서 하락 출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금요일날 오전에 벌써 하락 출발 전환이다. 그건 또 어떻게 보느냐, 일봉상으로 이미 분차트에서 제가 이미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걸 분차트 상에서 이미 아침에 또 이 세게 뻗어버리는 이런 뭐라 하죠, 하락 음봉 장악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15분 봉상으로도 하락 음봉 장악형이 나타났었고 3분 봉상으로도 흐름이 이 전일에 이런 캔들들을 콱콱 먹어버리면서 하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좋다라는 느낌이 바로 오는 거죠. 근데 갭 상승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도 트랩인 거예요. 금요일인데 상승 안 해 하면서 또 뭔가 달라든 사람들은 또 다 물렸죠. 이거 보통 꼬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 세력들이 아무튼 바로 하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음봉으로 쿡 이게 그 하락 음봉 장악형이 나타나면서 캔들 패턴에서요 하락. 그런데 또 반등을 하니까 이거 반등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15분상으로 보면 이 큰 음봉을 작은 양봉이 못 먹고 그냥 쭉 밀려버리죠. 15분 봉상으로 보면 보이죠. 예, 보면요. 15분 봉상으로 보면 이 하락 음봉 장악형을 전일의 양봉들을 다 먹어버리는 하락 음봉 장악형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이 이 음봉 중심선도 돌파 못하고 요 음봉 중심선도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밀리면서 밀리기 때문에 금요일이잖아요. 쭉쭉쭉쭉 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음봉 장악형의 이 음봉 장대 음봉의 중심선도 못 넘고 그냥 또 쭉 밀려버리죠. 그럼 이거는 계단식 하락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후에 들어서는 그냥 원웨이로 그냥 쫙 뽑아버리죠. 그러면 아이고 갔네, 이제 드디어 하락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매매하지 말고 손을 묶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종합 차트, 업종 지수 차트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두시면 됩니다. RSI, 외국인 기관, 거래대금으로 저는 항상 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그리고 여러가지 엔벨로프 같은 것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수 급락을 잡아낼 때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세팅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여기 세팅해 가지고 주식 투자로 수익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